그 독일은 나치 시대에 전부 다 합법에 기초해서 한 거예요. 다수결에 의해서 그 법에 비해 가지고 유태인 학살도 하고 나쁜 짓도 다 한 거예요.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 사람들이 반성을 한 거예요. 이걸 어떻게 수정할까?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헌법재판소입니다. 지난 4월 4일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판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특유의 미소 띤 얼굴 그러나 매우 비장한 심정으로 첫 서울 공개 강연에 나섰습니다. 집권 여당이 장악한 입법부가 거세게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이 최근의 화두로 떠올라서인지 서강대학교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초청 특강이 열린 서강대 인하시오성당 소강당은 문영재 전 재판관 특강을 듣기 위해 몰려든 학생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. 그 독일은 나치 시대에 전부 다 합법에 기초해서 한 거예요. 다수결에 의해서 그 법에 비해 가지고 유태인 학살도 하고 나쁜 짓도 다 한 거예요.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 사람들이 반성을 한 거예요. 이걸 어떻게 수정할까?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헌법재판소입니다.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 위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주권자가 헌법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에요. 어쩌면 국회는 그 당시에 다수의 뜻에 따라 조직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원 재판을 하는 것은 주권자가 숙고 끝에 내린 결단에 따라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. 그 권한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 문제 삼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. 그러면 왜 헌법재판관들한테 그런 권한을 부여했겠느냐? 이에 대해서 책이 있어요. 미국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. 정부 구성에서 사법부는 소외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봐요. 그러니까 정부라는 건 대체로 보면 대통령과 국회 이렇게 주로 구성하지 사법부가 뭐 그런 뭐 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다수의 뜻에 통과된 법이 문제라는 걸 지적하는 데 적합하다 이렇게 봤고요. 두 번째는 재판관은 자기 직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적다 이렇게 본 거예요.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내가 이기느냐 지냐 이게 관심이 커요. 예를 들면 동성동본 불원. 동성동본 불원이 뭔지 아세요? 우리나라의 김해 김씨가 3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. 그 김해 김씨들끼리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을 할 수 없다. 이런 민법이 있어요. 이게 이해가 돼요, 여러분? 그런 법이 있었다니까요. 그 법을 누가 봐도 위헌이잖아요, 누가 봐도. 그런데 그걸 안 고치는 거예요. 근데 누가 고쳤느냐? 누가 고쳤습니까? 헌법재판관들이 고친 거예요. 그걸 헌법 불합치를 했지요. 왜냐?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. 6년이에요. 연임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. 6년이면 끝인 거예요. 내 임기가 보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한다고 해서 내가 연임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냐? 이걸 행사했을 경우에 내 그 재선에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.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우선할 수는 없다. 그게 주권자의 뜻이다.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탄핵 재판할 때 여당, 야당 가리지 않고 항의 시위를 했어요. 그리고 어떤 정당은 헌법재판소장 대행하고 면담하자고 제안했어요. 거절했어요. 이유는 면담을 해가 어떻게 하려고요? 면담을 받아주는 그 자체가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거예요. 그 결과를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?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? 국민의 대표면 뭐든 다 할 수 있어요?
그리고 국민의 대표는 뭐 오류입니까? 그걸 견제하라고 있는 기관이 사법부예요. 그래서 사법부가 잘못한 거 당연히 비판해야 되죠. 그런데 사법부 너희들이 뭔데 국민의 대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못해요. 감나라 배나라고 주권자들이 헌법을 통해서 사법부에 그런 권한을 부여하셨잖아요.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게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? 그래서 견제와 균형은 오랜 인류가 숙고해서 만든 제도예요. 이렇잖아요. 어떤 사람이 현명할 수 있어요. 그러면 그 사람한테 권한을 다 몰아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인류가 역사를 돌이켜 보니까 그럴 경우에 항상 최악의 결론을 내리더라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인류가 생각한 것이 권력을 쪼개서 세계의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. 이렇게 한 번씩 대부분의 국가,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린 제도고 우리나라 헌법도 그에 기초해 있어요. 그래서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존중 없이 사법부 권한에 대한 그 관용 없이 이른바 개혁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. 그렇게 생각해요. 서강대학교 같은 명문대에 와서 강의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. 1960년 4월 18일 여러분 설립된 거 아세요? 예. 서강대학교가 왜 서강인지 아세요? 한강의 서쪽 줄기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호가 서강이랍니다. 모르셨죠?